너무 신나는 노래로 시작한 캐스트 줌 2022년 마지막 12월의 캐스트 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시간 약속도 잘 지킨 이렇게 9시 땡 하면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리더님들이 들어와 주셔가지고 정말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마지막 캐스트 줌 호스트를 맡게 된 신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여러 지역에 사시겠지만 서울 경기 지역에 오늘 눈이 정말 많이 내렸어요. 미팅 다니시고 이제 또 홈미팅 같은 시스템 다니실 때 어떻게 어렵지는 않으셨나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제 석호를 들었었는데요. 어제 김규성 원장님이 눈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신 게 있는데 오늘 눈 내리는 걸 보다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눈이 쌓인 나뭇가지가 언제 부러지는 줄 아냐고. 그것은 쌓이고 쌓이고 쌓였다가 마지막 그 눈송이 하나가 내려앉는 그 순간 나무가지가 부러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눈송이들을 쌓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고 있고 또 그런 시간을 위해서 이 밤에 이렇게 많은 리더님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2022년 너무너무 많은 일들로 수고하신 캐스트 리더님들 서로를 위해서 또 자기를 위해서 박수 한번 수고했다고 치고 시작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박수. 우리 미국도 다녀왔고 캐스트 1박도 했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벌써 12월 넷째 주더라고요. 이 연말이라는 시간을 1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정리하고 반성하고 후회하는 시간으로도 쓰지만 작년 12월에 권현희 스폰서님이 해주셨던 얘기가 연말의 분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내년의 비즈니스를 좌우한다는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자, 그러면 캐스트 리더님들은 내가 이거 했어, 이거 안 했어 라는 생각보다 2023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남은 이 12월을 쓰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시간을 위해서 오늘의 캐스트 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사나 이제 여러 강의를 듣다 보면 성공자 리더님들의 어떤 성공 팁 중에 빠지지 않는 게 바로 다이어리 활용이죠. 근데 다이어리 자체는 사실 뭐 알파문고 가도 팔고 문구점 가도 팔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진 거 뭐예요? 정말 다이어리, 유산화 사업에 있어서는 다이어리계의 어벤져스, 바로 캐스트 다이어리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산화 사업한다고 다 이런 다이어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정말 축복받은 캐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어벤져스 같은 다이어리를 가졌는데 이 다이어리를 어떻게 어벤져스처럼 활용할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겠죠. 그래서 그런 팁들을 오늘 알려주실 분들이 오늘 이제 강의를 준비하셨어요. 우리 캐스트에서 어떤 계획성, 철두철미의 아이콘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 다이어리 활용에도 다시 각자의 성향이 있잖아요. ISTJ, 누가 봐도 ISTJ. 저는 E 같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마지막 J, 어떤 계획형의 어떤 대표 주자이신 최지혜 루비님께서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다이어리를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최지혜 루비님 준비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지혜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제가 화면을 먼저 공유 좀 할게요. 네, 저는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산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루비 디렉터고 최지혜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도 이런 강의의 기회를 주셔서 캐스트 로얄 리더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첫 번째 제 PPT를 보시면 저랑 이제 같이 있는 사람 저희 신랑입니다. 조영현 루비고요. 아직도 저희가 부부인 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둘이가 진짜 부부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부부입니다. 매칭이 잘 안 되지만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공식적으로 부부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리 활용법에 대해서 아마 안내를 받고 오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다이어리 작성법 배우러 오신 거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다이어리를 왜 작성해야 되나요? 왜 다이어리를 써야 되나요? 사실 뭐 다이어리 쓰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페이지 열어가지고 뭐라고 거기 적혀 있는 대로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왜 이렇게 나는 다이어리를 열심히 쓰기 시작했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제가 다이어리를 열심히 쓰기 시작했던 이유는 저는 시간이 없어서 다이어리를 열심히 썼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직장 생활 센터 다닐 때에도 저는 다이어리를 좀 열심히 쓰는 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이것저것 분주하고 할 일이 엄청 많았어요. 서울시에서 부르면 들어가기도 해야 됐고, 복지부가 또 부르면 들어가기도 해야 됐고, 회의도 많았고, 매일매일 사실은 너무 정신이 없었고,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늘 너무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 정리가 안 되어져서 머릿속에 되게 막 복잡하다는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고 싶어가지고, 저는 옛날부터 다이어리를 사실은 쓰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시간 관리를 혹시 좀 잘하고 계시나요? 시간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사실 좀 되게 궁금하기도 한데, 이제 제가 조금 찾아본 게 있어요. 뭐냐면, 독립생활보다 시간 독립부터 먼저 하셔야겠습니다라는 책에서 아마 경영학자 분이신 것 같아요. 잘 모르는 분이지만.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시간은 최상의 자원이어서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그런데 시간 관리는 자신의 가치관 추구, 자신이 가치관이나 추구하는 목표, 그리고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잘 배분하라는 의미로 저는 이것들이 이해가 됐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얘기가 동의가 혹시 되시나요? 이 책을 사실 보시면 잡념이 시간을 좀먹는 가장 나쁜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잡념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는 걸 의미하죠. 오늘 할 일을 명확히 해두고 잡념이 오늘 할 일을 굉장히 명확하게 해두면 오늘 내가 시간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다이어리에 적혀 있으면 사실 잡념으로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어요. 영업사원들 왜 월마감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들 있잖아요. 데드라인이 딱 정해져 있으면 당장 눈앞에 그 떨어져 있는 월 마감해야 되는 거, 실적 마무리해야 되는 거 이런 거가 내가 처리해야 될 일이라고 딱 떨어져 있으면 다른 잡념을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사실 종종 좀 그러지 않나요? 종종 제가 이제 저희 단톡방이나 막 이런 데다가 이제 뭐 미팅 간 사진이나 막 이런 걸 올리면 우리 스폰서님 어디 미팅 갔나? 누구랑 갔나? 어느 라인을 후원하고 계시나? 막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 가져하시는 파트너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별로 중요하진 일에 집중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저는 그게 시간이 많구나. 이런 생각들을 솔직히 좀 해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구나. 응? 그래서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되냐면 시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지 말아야 할 목록들을 적어보시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저도 매일매일 다이어리에 오늘 내가 우선해야 할 일, 그리고 먼저 해야 할 일, 그런 것들을 위주로 이렇게 작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시간 관리를 꽤 잘한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먼저 작성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게임? 아니면 TV 드라마? 또는 뭐 문자 카톡? 물론 이제 관계십을 위해서 문자나 카톡 같은 것들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막 SNS 활동들? 그리고 이제 시작은 그렇지 않았죠. 유산화와 관련해 가지고 내가 중요한 어떤 자료를 찾으려고 이렇게 인터넷을 열었는데 인터넷을 여는 순간 어느 순간 내가 막 인터넷 쇼핑을 하고 있거나 뭐 이런 적은 혹시 없으세요? 흘러가지고 막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그런 행동들에 시간을 얼마나 쓸 것 같으세요, 여러분? 뭐 하루에 몇 시간 쓰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이게 되게 통계가 있더라고요. 저는 되게 통계를 좋아하는 사람이어가지고 통계적으로 보면 하루에 평균 이렇게 시간을 쓰는 시간들이 하루에 5시간 정도 돼요. 하루에 5시간.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 내 목적이나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거 그런 거 아닌 거에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에 하루에 5시간을 쓴다고 하는 거죠. 일주일이면은 얼마 시간이에요? 35시간이에요. 그게 1년이면 어떻게 되죠? 1820시간이 됩니다. 1820시간. 그런데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엄청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김미경 강사님 되게 좋아하시죠? 너무 유명하신 분이고 또 뭐 아무튼 유튜브 같은 데서도 엄청 많이 이제 하시는 분이니까 저도 그 김미경 강사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분 강의를 많이 듣는데 그분 강의의 다양한 강의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 어떤 얘기 좀 많이 하시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생각 체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성공하는 사람은 생각 체력이 강하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매일 1시간씩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거, 그것들을 매일 1시간씩 계속 생각하면 우리 반드시 성공한대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하지 않아도 될 일에 하루에 5시간 정도 쓴다고 앞에 말씀드렸죠. 근데 그중에서 1시간 정도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계속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은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1시간씩 집중해서 생각하는 거 뭐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꿈이 생겼거든요. 유산화를 하면서. 유산화를 하면서 꿈이 생기니까 그다음부터는 사실은 시간이 점점 더 좀 아깝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이 생겼고 그 원하는 것이 굉장히 명확하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시간이 아깝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시간에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것들을 하나 하면서 같은 시간에 뭐 2가지, 3가지 이런 것들의 일들을 막 하는 거죠. 김미경 강사님의 강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김미경 강사님은 사우나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기는 사우나를 하면서 땀도 빼면서 살도 빼면서 살도 빠지면서 책도 읽으면서 뭐 그렇게 하신대요. 그런데 우리 권현지 스폰서님은 어떠세요? 제가 옛날에 권현지 스폰서님 그 강의 듣거나 이렇게 이야기 들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식사 준비 같은 거 하시고 할 때 이어폰을 꽂고 유산화 강의 계속 듣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냥 식사 하나만 하는 식사 준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는 시간 동안에 유산화 강의에 집중해서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차로 이제 이동하거나 그러는 중에는 꼭 라이브 방송도 듣고 파트너랑 통화하고 강의도 듣고 그 순간에 사실은 엄청 집중하시는 거죠. 그 현재의 시간을 충실히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권 스폰서님 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뭐 탑 리더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성공하신 분들의 그런 가치는 그분의 하루를 보면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도 여기 다 지금 모여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기 왜 모여 있어요? 이 시간에. 어? 지금 여기에 들어오셨으면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시간에 집중하시는 게 엄청 중요하다. Here and now 뭐 이렇게 하는 얘기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여기서 바로 지금. 저는 이제 강의 같은 것들을 들을 때 실시간으로 제가 막 이렇게 기록을 좀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실시간으로 기록을 하는데 그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시간이 아까워서 그렇거든요. 제가 이제 강의를 듣는데 녹음을 이제 하기도 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녹음한 거를 다시 듣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녹음 파일을 어딘가에 잘 저장을 해 놓기는 하는데 그거를 다시 듣거나 이게 잘 안 되니까 제가 이제 그다음부터 생각했던 건 뭐냐면 저는 이제 '아 열심히 좀 기록해야 되겠다, 그 시간에 집중해서.' 여기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캐스트 줌 미팅에 들어오셔서 이 시간에 여기 계시는데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생각은 안드로메다 딴 데 가 계시면 사실 되게 시간 아까운 거거든요. 왜 여러분이 선택하신 그런 시간들을 막 이렇게 무의미하고 아깝고 그렇게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건 뭐냐면 오늘 못한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마셔라. 사실 오늘 못한 일 내일은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이제 자살 예방과 관련된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제가 이제 저희 직원들이 뭐라고 종종 이야기하냐면 부센터장님 죽겠다고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어저께도 전화한 사람이 오늘 또 전화하고 그저께, 어저께, 그저께 계속 똑같은 사람이 계속 전화하면서 너무 힘들게 한다. 아마 오늘 또 전화가 올 것 같은데 어차피 죽지도 않을 거면서 자꾸 전화해서 이렇게 하는 거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막 어렵다. 이런 이제 컴플레인 같은 것들을 직원들이 종종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어제 그제 선생님이 그분을 살려놨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 전화하실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그냥 오늘만 그분을 살려놓으면 된다. 실제로 내일을 보신 적 있으세요? 눈 뜨면 내일이던가요? 눈 뜨면 또 자고 일어나서 눈 뜨면 또 오늘 아니에요? 매일매일 오늘이잖아요. 오늘 못한 일은 내일도 사실 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안에 마무리를 하시는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뭐 하시냐면 좀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적어야 되냐면
PPT 제목이 그리고 적으세요잖아요. 그리고 적으세요. 시간 관리하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적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마셔야 되는 거고요. 그 시간에 내가 원하는 꿈이 뭔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시는 거고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다. 그러려면 적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강의 들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기록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저의 경우에요, 사실은. 제가 종종 이렇게 저희 파트너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너처럼 못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강의를 들으면서 기록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1시간 동안에 강의 듣는 1시간 동안에 그 강의를 3번 듣는 것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일단 진짜로 듣고 있잖아요. 그 1시간 동안에 그 강의를요. 한 번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들으면서 내가 무언가를 적어요. 무슨 속기사처럼 풀 레코딩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키워드가 되는 단어라도 적고 있잖아요. 그러면 2번 들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똑같이 한 번 듣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2번 듣고 있는 것 같은 효과가 돼요. 그런데 기록을 하시면서 눈으로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1시간 동안 하나의 강의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했던 행위 같은 걸로 강의를 3번째 듣고 계시는 것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다 듣고 나면 막 이렇게 빨리빨리 이제 받아 적거든요. 제가 좀 빨리 적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적고 나서 이제 단톡방이나 이런 데 공유하려고 하면 눈으로 또 빨리 이렇게 빠르게 쫙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혹시 좀 오탈한 거 없나? 내가 아까 잘못 넣은 데 없나? 이런 거 체크해서 한번 다시 읽으면서 공유를 이제 하면 저는 사실은 1시간 동안에 하나의 강의를 4번 듣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 기억력이 되게 좋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3번, 4번 반복한 것 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기록하는 이유는요. 까먹으려고 기록하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뭐 어떻게 다 기억해요. 기억할 거 많아 죽겠는데 어떻게 일일이 다 뭐 어땠는지 그런 걸 어떻게 다 알아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내 다이어리를 펼치면 그게 어딘가에 적혀 있을 것이다. 저는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내 다이어리를 열면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어딘가에 내가 적어놨어. 저는 이것만 기억해요. 그래서 사실은 열심히 다이어리를 씁니다. 녹음은 잘 안 해요, 솔직히. 그런 녹음 파일들을 잘 모아서 이렇게 저장해 두는 거는 좋아하는데 그건 이제 저의 성향인 거죠. 저장은 해두지만 또 생각나면 나중에 이거 그때 그건 한번 꼭 들어야 돼 이러면 뭐 종종 나중에 듣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녹음 파일을 다시 듣게 되는 그런 것들은 좀 한정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권현지 스폰서님께서 아메이 그 설명하시는 옥자 언니 편이라는 제가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옥자 언니 편. 이렇게 붙여놓고 제가 옥자 언니 편 거는 종종 요즘도 좀 듣는데 그렇게 이제 딱 해놓는 것들이 몇 가지 좀 한정적이죠. 근데 이제 간혹 리더님들을 보면 내가 나중에 시간 날 때 다시 좀 잘 정리해야 되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절대로 나중에 시간은 없다. 예, 절대 나중에 시간은 없어요. 다시 정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집중하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적으시는 것들이 나중에 몇 배의 시간을 훨씬 더 줄이는 일이 되실 거예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리고 물론 이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 뭐 저처럼 써머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각자의 방법대로 기록을 좀 남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각자의 방법대로. 뭐 키워드가 아까 말씀드린 키워드가 되는 몇 개의 단어들이라던가 내가 임팩트 있게 그 강의를 통해서 느껴졌던 어떤 감정들 또 임팩트 있게 나한테 들려왔던 단어들 이런 것들을 그 날짜와 생각나는 것들을 막 적어보시는 거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어디에 적어야 되느냐? 다이어리에 적으셔야죠. 다이어리에. 어느 다이어리에 적으셔야 하죠? 23년도 캐스트 다이어리에 적으셔야 되죠? 네, 거기 적으시면 됩니다. 캐스트 다이어리 아마 펼쳐 보셨을 텐데 캐스트 다이어리를 적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고개러 있잖아요. 그 고개러의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완성이 돼요. 고개러 하라라는 얘기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지 않았나요? 유산화 비즈니스 네트워크 마케팅 해야 되는 첫 번째는 고개러 엄청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사업 강의 들어야 된다. 하루에 3명 이상 만나야 된다. 투어데이는 꼭 해야 된다. 등등등등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고개러인데
캐스트 다이어리를 체크해 나가시면 바로 그 고개러가 아주 자연스럽게 완성되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캐스트 다이어리 딱 열어보시면 매일매일 적어야 되는 일정 안에 탱코화가 있죠.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날 건지, 나의 일정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넣고 그들과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적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적어야 되냐? 왜 적어야 되냐? 신뢰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저는 적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의도치 않게 자꾸 까먹기도 하고 깜빡 잊어버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미안해. 내가 진짜 너무 깜빡 잊어버렸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한두 번이지. 그게 반복되면 뭐야. 쟤는 맨날 저래. 이렇게 생각을 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다 그렇지 않나요? 늘 누구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일정이 다 있어요. 그리고 관계 안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약속하게 되죠.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그런데 그러한 약속, 신뢰는 사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만에서만 의미하는 건 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하고 하시는 약속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제가 저한테 저 혼자서 몰래 아무도 모르고 나만 하는 약속, 이런 게 있지만 누가 아냐면 어찌됐건 내가 알아요.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 내가 하지 않았다는 거, 이것들을 굉장히 잘 알죠. 그래서 저는 내가 나 스스로 하고 먼저 한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좀 굉장히 필요하겠다. 일단 내가 나랑 약속한 거에 대해서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아야, 신뢰를 깨뜨리지 않아야 내가 다른 사람하고도 그런 관계적인 것들을 맺어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나 하나를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데 누가 날 믿어줘요.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믿지,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면. 두 번째, 저는 이걸 이렇게 열심히 적으니까요. 어떤 것들을 좀 알 수 있었냐면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가 몇 년도에는 킥오프라던가 뭐 유캠프라던가 이런 데 갔을 때 나랑 같이 갔던 사람이 하나, 둘 뭐 이랬었어. 그런데 이렇게 다이어리를 뒤져다 보니까 뭐야, 이번 유캠프에서는 10명, 20명? 와, 팀이 하나가 분리돼서 나갈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졌네? 라는 것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는 거는 어떤 나의 성장 과정에 대한 것들을 데이터화 시킬 수 있고 그것들을 좀 분석해 볼 수 있죠. 그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만큼 많이 갔는데 요번에는 왜 이렇게 사람이 좀 덜 갔지? 적게 갔지? 내가 뭘 조금 잘못한 게 있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 수용할 건 수용하고 반영할 건 반영하고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23년도 캐스트 다이어리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캐스트 다이어리 다 있으시죠? 이 23년 캐스트 다이어리의 기본 컨셉은요, 성공의 8단계에 맞춰져 있습니다. 아마 이미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앞장을 하나씩 하나씩 진짜 하나씩 하나씩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잘. 아마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공의 8단계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성공의 8단계 이렇게 1단계 뭐야, 2단계 뭐야, 3단계 뭐야, 쭉쭉쭉쭉 아마 다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유산화 수행하면서 성공의 8단계를 제일 먼저 알려주셨어요. 스폰서님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맨날 얘기죠. 꿈과 목표 설정, Y 유산화, 결단, 고개러, 플러그인, 뭐 이런 거, 시스템 플러그인, 막 이런 거 그냥 줄줄줄줄 외웠어요. 어떻게? 글로. 그냥 글로 읽었어요. 그러다가 사실은 그 의미를 제대로 좀 인지하게 되고 제가 이렇게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든 건 제가 루비 디렉터가 되고 나서였던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사업 비즈니스 시작하면서 성공의 8단계, 1단계부터 8단계까지 다 외우고 있었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는데 루비 디렉터가 되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진짜 그냥 글로만 읽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어요. 이게 뭐냐면 제목 보세요, 여러분. 성공의 8단계예요. 8단계. 성공의 8가지 요소, 성공의 8가지 방법, 이거 아니죠. 방법이나 요소가 아니고요. 성공하기 위한 성공의 8단계래요. 단계. 단계는 뭐예요? 한 단계 한 단계 계단을 올라갈 때 우리가 계단을 올라갈 때 단계 얘기하죠.
내가 1단계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2단계를 하고 3단계를 가고 레벨업을 한단 말이에요. 영어 학원 갈 때도 테스트, 레벨 테스트를 해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를 테스트하죠. 그런데 단계 차근차근히 밟아서 8단계까지 가야지만 사실은 성공을 하는 겁니다. 종종 제가 물어봐요. 누구님, 혹시 성공의 8단계 본인은 지금 어느 단계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꿈도 목표도 명확하고 결단도 되어져 있는데 명단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명단이 1단계가 2단계가 잘 되어져 있는데 명단이 없는 분하고 저는 그랬거든요. 명단이 없어요? 그럼 나랑 명단을 찾아봅시다. 명단이 왜 없지? 막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 파트너분이 1단계, 2단계는 충분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니까. 저 결단했고요, 스폰서님. 목표도 꿈도 명확하고요. 제가 왜 유산화를 해야 되는지도 명확하게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없네. 명단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같이 명단을 찾아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깨달았던 게 뭐냐면 1단계와 2단계, 만약에 정말 1단계 Y 유산화가 충만하고 명확하다면 결단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다. 그 결단이 여기 나와 있는 결단이 뭐예요? 주도적인 삶을 살겠다. 오너 마인드라던가 긍정점을 살겠다라고 한다던가 내가 시스템에 플러그인 하겠다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결단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고개러를 쓰시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명단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부터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명단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2단계부터 다시 점검해 봅시다. 2단계 결단을 잘하고 있나요? 시스템에 월요일날 맨날 본사 오고 계세요? 유캠프는 참석하고 계시나요? 스폰서가 주관하는 미팅에 잘 가고 계세요? 혹시 맨날 스폰서가 여기 갈래? 가야 돼. 가자. 이렇게 얘기해야지만 움직이시는 건 아니에요? 고개를 계속 하고 계세요? 그 부분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저도 제가 루비 디렉터가 됐을 때 다 잘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사업설명 말 좀 하잖아요. 그죠? 사업설명 얼마나 잘하겠어요. 사람 만나면 미팅도 잘하고 막. 그런데 무언가 내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처음부터 제가 나의 와이유 유산화가 뭐지를 생각하게 됐던 적이 있었어요. 계속 체크하고 점검해야 되는 얘기들이다. 그래서 23년이 되기 전에 저는 여기 계시는 리더님들께서 여러분들의 성공의 8단계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진짜. 내가 정말 Y 유산화가 진짜 명확한가? 사람들이 나한테 왜 그런 다단계를 하려고 그래? 왜 그런 이상한 거를 하려고 그래? 왜 사람들한테 이렇게 별로 좋은 인지가 아닌 걸 하려고 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확신이 나한테 있는가?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이제 월간 일정표인데 저희 다이어리가 너무 좋은 게 제가 이거 할 때 12월부터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여기 숫자 보이세요? 저는 이제 매일매일 저희 팀에서 고개러를 함께하는 팀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날 고개러를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를 계속 체크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니스타즈 라방에 또는 고개러 줌미팅에 비주얼 팀에서 하는 줌미팅에 캐스트 줌미팅에 누가 참석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다 적고 있어요. 저는 월별 일지를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뭐 저처럼 다 쓰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를 활용하시는 방법들은 다 이렇게 각각 있으실 텐데 저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유니스타즈, 그러니까 유산화 코리아, 또 유니스타즈, 캐스트 비주얼 그런 안에서 벌어지는 그 시스템들을 적고 그 시스템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의 리더님들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계속 비교해봐요. 요즘에 이 리더님이 왜 고개러를 안 하지? 뭐 이런 거 있죠. 요즘에 왜 여기 시스템에 이렇게 안 들어오지?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합니다. 제가 유산화 비즈니스 처음 시작할 때 권스포서님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는 인원에 대한 얘기였어요. 인원. 나랑 함께하고 내가 듣고자 하는 그 시스템에 함께하는 인원들이 얼마나 늘어나가고 있는지 인원 체크하는 거 엄청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그때부터 사실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12월 달부터 이제 다이어리 있을 때 쓰는 건데 이거 이제 저의 지난주 일정
그리고 뭐 요거 지난주 이번 주 일단 일일 이제 일정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보통 이제 주간 목표 칸 있잖아요. 맨 위에 보시면 주간 목표 칸에는 뭐 제가 좀 딴 거 적어놓긴 했지만 보통은 저는 그 주에 받아야 되는 CVP를 적는 게 제일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한 줄 감사 요 부분을 넣는 거를 저는 이제 잠자기 전에 다이어리 한번 쫙 보면서 고개로도 올리고 고개를 제 밴드에도 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잠자기 전에 내가 오늘 어떤 것들이 감사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적거든요. 다이어리 보면서. 그리고 그날 매일 먼저 해야 될 것, 다른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들을 여기 매일 우선 할 일 적기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1번, 2번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시겠지만 내가 일단은 먼저 해야 되는 거, 그것들을 거기다가 이제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 내려가시면 체크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탱코아가 있죠. 책 읽기부터 시작해서 체력 단련까지. 우리 스폰서님들이 늘 말씀하셨죠. 리더의 체력은 리더십이다. 저도 되게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 맨날 그렇게 부산도 가고 마산도 가고 청주도 가고 맨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막 다니실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 할 때 헬스팩을 많이 먹어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그 체력도 사실은 엄청 내가 리더십을 가지는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anyway, 탱코어라고 쓰인 부분에 체크사항에다가 해당되는 내용들을 V 표시하는 거죠. 내가 오늘은 세미나에 참석했고 제품을 애용했고 사업 설명을 했고 스폰서님하고 미팅했고 이렇게 체크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쳐다볼 때 안 했던 것들이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죠.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이걸 좀 해야지라고 또 좀 생각하는 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CAPP라고 적혀 있는 거에는 사람들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그날 그 요일에 꼭 만나야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습니다. 처음에는요 한 5-6명 정도 적게 되는데요. 이걸 적다 보면 지금 저도 보면 칸에 이름들이 막 칸을 넘어가죠. 처음부터 이렇게 이름이 있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5-6명 내가 연락해야 될 사람들을 적다 보니까 그 사람들로 인해서 점점 연락해야 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표시를 하면 뭐 예를 들면 이거 지금 12월 28일인가요? 12월 28일에 여기 이제 김은경 씨 이렇게 돼 있으면 이분하고 컨택한 거에 대한 걸로 C. 그리고 우리가 어프로치 A는 그분을 이제 만났을 때 우리가 어프로치 A라고 표시를 하는 거고 프레젠테이션이나 또는 프로덕트, 그러니까 제품을 전달했거나 사업 설명을 했던 것들은 P로 표시를 해서 내가 그 사람하고 어떤 것들을 했는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이어리 색깔이 좀 다르지 않으세요?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까만색도 있고 막 이래요. 빨간색은 시스템이죠. 시스템. 매일매일의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 파란색은 뭐예요? 파트너분들 만날 때 저는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검정색은요, 저의 개인적인 어떤 일정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램은 뭐예요? 그런 개인적인 일정들이 나중에는 파란색으로 파트너들과 연결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적고 있는 내용도 이렇게 보여드렸고, 이거는 이제 다음 주 일정도 사실은 저는 다음 주 일정도 일요일 날 미리 사실은 좀 적어 놓기는 해요. 여기 뭐 좀 제대로 잘 적혀있진 않지만 오늘이 사실 21일이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저의 이번 주에 월요일은 멘탈과 RTF 때문에 주 미팅이 요즘 새벽에 매일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월요일 날 골드교육 유리타 비주얼 로얄 회의 캐스트 리더스 회의 캐스트 리더스 데이 로얄 회의 뭐 이런 거 어제 또 강의 뭐 오늘 또 비주얼 송년회 그리고 캐스트 줌 젤리 팀에서 취지의 발표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전주나 그 전주 그렇게 해서 저는 루틴한 일정들을 미리미리 적어 놓고 있습니다. 제가 다이어리를 작성하면서 가장 좋았던 건 루틴이 생긴다는 거였어요. 루틴. 제가 센터 일을 그만두고 유산화 일을 하려고 딱 했는데 아침에 눈이 센터 다닐 때 습관처럼 맨날 제 새벽 4시, 5시 막 이럴 때 일어났거든요. 갈 데도 없는데 새벽 4시, 5시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아이씨, 갈 데도 없는데 더 자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잠도 안 와요. 습관이 너무 오랫동안 새벽 4시, 5시에 깨던 습관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어떤 것들을 생각했냐면 나의 루틴을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월요일에 어디 가고 화요일에 어디 가고 수요일에 어디 가고 그런 루틴들을 좀 만드는 게 먼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했었고 또 한 가지 지난해하고 다이어리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그 전달, 그 전주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수 있고 내가 혹시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확인이 되면
수정하면 되잖아요. 뭐 하나가 정해졌다고 해서 꼭 뭐 못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뭐가 빠졌고 무엇을 채워야 될지에 대한 데이터들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저는 메모장을 이제 뒤에 이제 메모장을 쓸 때 저는 메모장에요. 사업 툴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적어요. 저는 새 다이어리를 항상 받으면 늘 빼먹지 않고 직접 손으로 제가 한 번씩 더 쓰는 게 뭐가 있냐면 성공의 8단계, 그다음에 부자 마인드, 호일러의 법칙, 이거는요. 제가 손으로 직접 4번 새 다이어리를 받을 때마다 적어 놓습니다. 사실 이게 적기 싫어가지고 다이어리 캐스트 23년도 만들 때는 성공의 8단계가 앞에 좀 막 넣은 거긴 한데요. 그래도 적기는 해요. 그리고 그냥 여기에 뭐 낙서는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기록을 남기기도 하는데 저는 여기다 이제 낙서처럼 막 레그도 그리고 막 이런 것도 많이 썼었거든요. 여기 막 메모를 많이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권 스폰서님이 이제 다이어리를 사업 툴로 활용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고 그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 봤더니 내가 어떤 미팅을 가기 전에 한번 쭉 다이어리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그냥 눈으로 싹 읽으면 이제 제가 여기 더 적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Y 영양제, 나의 마이 스토리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정리를 좀 해서 적어 놓을 필요가 있죠. 이 다이어리 한 권을 나의 사업 툴로 써야 되는 거. 그래서 이거 한 권만 있으면 이 다이어리 한 권만 있으면 여러분 뭐든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비전을 줄 수 있어요. 저는 이거 제 고개러 제가 개인적으로 밴드가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밴드 유사나 혼자 하는 그 밴드에 이제 고개러 하는 사진첩 고개러 사진첩을 하나 만들어 놨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유사나 비즈니스 하면서 스폰서님들이 늘 말씀하신 게 고개러였어요. 고개러. 이제 고개러를 열심히 쓰는데 저는 약간 뭐 아까 제의라고 얘기하시기도 했지만 뭐가 있냐면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했으면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저는 제 선택을 실패한 선택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센터를 그만두고 유산화를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취지 부센터장이 다단계를 한대더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무슨 뭐래 뭐 이런 얘기들 이런 반응들. 근데 저는 제가 유산화를 선택하는 거가 그들한테 그냥 저럴 줄 알았어. 저러다 말 거지. 이런 식의 피드백을 받고 싶은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폰서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골드 가는 거냐,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거냐 이런 거 물어봤을 때 고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고개를 한 거예요. 매일매일 몇 명을 만나고 이렇게 하고 이걸 하면 성공한다 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예전에 사실 밴드에다 기록하고 이런 거를 잘 몰랐어가지고 제가 근데 이제 문명 이런 거 좀 약해가지고 엑셀도 잘 못해가지고 막 그러거든요. 겨우 한글 이렇게 막 좀 하지 그런 거 잘 못해가지고 이 밴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러다 이제 스폰서님한테 이제 배웠죠. 유사나 밴드를 만들고 거기 안에다가 이제 각각의 사진첩을 놓고 그게 이제 2020년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늦게. 그 전에도 고개란을 하고 있었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사진을 올리고 그날에 있었던 이슈가 되는 사진들을 올리고 그날 내가 누구를 만나서 뭘 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적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옛날에는요 여기 적으려고 누구한테 연락하고 이런 적도 있어요. 고개를 적어야 되는데 그날 아무도 유산화와 관련된 사람한테 연락한 적이 없는 날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3명을 만나라고 하는데 센터에 있으면서 3명을 어떻게 만나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도 했었냐면요. 계단 청소하시는 저희 센터의 건물에 계단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뭐 인사는 늘 잘하니까 그날은 그분한테 인사하면서 말도 걸은 거죠. 계단 이렇게 청소하시고 하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다리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이랬더니 아우 자기가 다리가 너무 아프고 관절이 안 좋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얘기했죠. 언제 시간 되시면 제 방에 오세요. 제가 요 전단지에 요거 있는 거, 요거 글루코사민 있는 거 되게 좋거든요. 요거 드시면 진짜 도움 되실 거니까 제가 나중에 소개드리니까 꼭 저한테 한번 오세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고개로에 그렇게 썼어요. 전단지 전달 이렇게. 그거 쓰고 싶어서 얘기한 거였지. 그분이 나한테 와서 글루코사민을 사기를 바래서 쓴 게 아니라 고개라에다가 내가 누군가한테 유산화 뭐 얘기했다라고 그거 한 줄 적고 싶어서 얘기했었던 적도 있었어. 그러니까는 사실 그전에는 그분을 맨날 만나도 몇십 년을 센터 다니면서 그분 많이 만났을 때도 사실 그냥 아유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이런 얘기만 했지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은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고개러를 적다 보면 내가 오늘 계획했던 거 다이어리랑 이렇게 보면 아, 나 오늘 이거 하려고 했는데 이거 못했네. 오늘 이분한테 연락하려고 했는데 그거 못했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정리할 수 있다. 마무리입니다. 힘든 거, 어려운 거 하면서 힘든 티, 어려운 티 내지 않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스폰서님들을 보면, 스폰서 본인도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파트너한테 힘든 티 내지 않는 스폰서가 되게 좋은 스폰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그렇게 막 인격이 좀 들쑥날쑥했는지 쉽지 않더라고요. 예, 스폰서도 사람이니까 사실은 티가 완전히 안 나기는 어렵겠더라. 그래서 가급적이면 힘든 내색을 적게 하려면 그런 내색을 하지 않으려면 마음에 좋은 거를 먹여야 될 것 같아요. 좋은 거, 마음에 좋은 거. 그래서 스폰서가 파트너에게 제일 먼저 물어야 될 것은 유사나 생각하면 기분이 어때? 유사나 하니까 좋아? 어떤 거 제일 좋아? 이렇게 내가 어려워도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건 유산화를 하고 싶어 하는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유산화를 하고 싶은 마음의 크기, 확신이 높을수록 우리는 유산화에 성공할 확률이 높고 그 성공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들의 이 캐스트 다이어리가 함께 할 거다. 네. 캐스트 리더님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와, 진짜 정리와 기록의 여신이 아닌가. 정말 들으면서 입이 쩍 벌어졌어요. 다들 너무 많이 배우셨죠? 최재루비님께서 알려주신 너무 많은 팁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꽉 차 있었던 것 같거든요. 시작할 때 말씀해 주셨던 그 시간 독립에 대한 얘기, 잡념은 시간 좀도둑이다. 그거를 버리기 위해 내가 뭘 하지 않아야 되는지 꼭 먼저 적어보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거에 쓰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5시간이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살짝 요새 핸드폰에 다 그거 뭐에 썼는지 나오잖아요. 열었는데 소름. 전 평균적인 사람이었나 봐요. 이 한 시간을 5시간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줌 한 거, 뭐 카카오톡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계산기를 왜 10분이나 썼는지 모르겠어요. 뭘 되게 두들겨 봤나 봐요, 오늘. 하여튼 이 5시간 중에 1시간을 제가 조금 다른데 바꿨으면 우리 모두의 어떤 게 바뀌지 않을까? 너무 좋은 팁을 얻었고요. 저희한테 숙제를 주셨어요. 각자의 진짜 성공의 8단계를 명확하게 체크해 보자. 이 숙제 미루지 마시고 다이어리 내일 오늘의 할 일 칸에 딱 써두셨다가 반드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루비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런 최지혜 루비님의 어떤 팁과 이런 것들을 같이 소통을 해서 또 다이어리를 아주 알차게 쓰고 계신 분이 또 한 분 계세요.